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랄까 정보의 홍수 그 자체죠.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딱 잡아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호가 쓸데없는 소음들하고 잔뜩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둘을 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오늘 자료 해설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있는 방사선 전문의. 과연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종양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종양은 바로 신호고요. 사진에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 뭐 뼈라든가 다른 음영들은 전부 소음입니다. 이 결정 하나에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의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공항 보안 요원이 엑스레이에서 무기를 찾아내는 거, 항공교통 관제사가 레이더에서 충돌 위험을 감지하는 거, 심지어 목격자가 여러 용의자 중에서 범인을 딱 지목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을 아주 깔끔하게 분석해줄 일종의 프레임워크, 공식적인 이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호탐지 이론, 줄여서 SDT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은요,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있다, 없다 결정을 내리는지를 설명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사람뿐만 아니라 뭐 기계나 자동 탐지 시스템 같은 걸 분석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 표가 바로 SDT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결국 이 네 가지 중 하나로 딱 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있다 하고 맞추면 적중이죠.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신호가 없는데 있다 라고 잘못 말하면 그건 오경보가 됩니다. 헛다리 짚은 거죠. 반대로 신호가 있는데도 없는데? 하고 놓치면 이건 실패고요. 신호가 없을 때 없다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정확한 기각이 됩니다. 당연히 적중과 정확한 기각만 있으면 최고겠지만 현실은 언제나 실패와 오경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내리는 걸까요? SDT는 이걸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감각적인 증거들을 긁어 모아요. 엑스레이 사진의 그 희미한 점들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 각자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자, 즉 결정 기준선이라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증거가 이 기준선을 넘으면 yes, 넘지 못하면 no 라고 결정하는 거죠. 바로 이 결정 기준선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방금 말한 그 결정 기준선 말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의 결정 전략,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반응 편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좀 낮게 잡아서 yes라고 쉽게 말하는 과감한 전략, 그리고 기준선을 높게 잡아서 웬만하면 no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전략이죠. 과감한 전략은요, 신호를 더 많이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오경보, 즉 헛다리를 짚을 가능성도 커져요. 반면에 보수적인 전략은 오경보를 줄일 수 있지만 진짜 신호를 놓치는 실패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둘 다 잡는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언제 과감해지고 또 언제 보수적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신호가 나타날 확률. 예를 들어 암 발병률이 높은 그룹의 엑스레이를 본다면 당연히 기준선이 낮아지겠죠. 둘째, 바로 보상 구조입니다. 즉, 각각의 결과에 따르는 이득과 손실이죠. 만약 신호를 놓쳤을 때의 대가, 그러니까 실패의 비용이 오경보를 냈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면 우리는 당연히 오경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과감한 전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 심리에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연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상황이 요구하는 딱 맞는 최적의 기준선에 자기 전략을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둔감한 결정 기준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더 과감해져야 할 때 생각보다 덜 과감하고 더 보수적이어야 할 때는 또 생각보다 덜 보수적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 마음속의 기준선에 어떤 관성이 있는 것처럼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하게 합리적인 계산기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개념들이 우리 삶, 특히 생사가 걸린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의료진단 얘기로 돌아와 보죠. 의사의 기준선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 그냥 받는 일반 검진에서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 즉 오경보를 피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겠죠. 하지만 다른 여러 증상 때문에 특정 질병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환자를 볼 때는 어떨까요? 신호를 놓치는 치명적인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훨씬 더 과감한 진보적인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차이는 실제로 국가별로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의사가 이거 암일지도 모르니? 조직 검사해봅시다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암으로 판명되는 비율이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영국은 그게 50%에 가깝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영국보다 훨씬 더 과감한, 즉 낮은 기준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권한다는 뜻이죠. 더 많은 오경보를 감수하더라도 단 하나의 진짜 암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른 분야, 법의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경찰의 용의자 대면 방식 있죠? 여러 명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이 중에 범인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목격자가 무의식 중에 이 중에 범인이 있겠지라고 가정하고 자기 기억 속 범인과 가장 닮은 사람을 고르는, 즉 상대적인 판단을 할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탐지 이론에 기반한 아주 똑똑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용의자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대신 한 명씩 차례대로 보여주는 순차 대면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격자는 각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기억과 절대적으로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훨씬 더 보수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한 절차 변경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순차 대면 방식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는 그 끔찍한 오경보의 비율을 엄청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건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 편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호탐지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론이 기여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민감도예요. 이건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는 나의 순수한 능력, 뭐랄까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성능 같은 겁니다. 반면에 반응 편향은 내가 어떤 전력을 쓰는지, 즉 소프트웨어 설정값 같은 거죠. 이 둘은 완전히 별개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력이 엄청 좋은, 즉 민감도가 높은 사람도 아주 보수적인 전력을 쓸 수 있고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STT가 정말 강력한 겁니다. 어떤 의사가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럼 그 원인이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 즉 민감도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략, 즉 반응 편향 때문이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 실수가 일어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주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는 것부터 새로운 사람을 믿어보는 것까지 우리 삶은 사실 수많은 탐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는 실패와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오경보 사이에서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선을 과연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